자, 반갑습니다. 호그입니다. 야, 최근에 코스피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나 많아졌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B2가 4일 만에 신용대출 1조 원 증가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사실 개인이 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면 연기금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거 올해 1년 동안 샀던데 설마 이거 빚이었어 형들? 금융투자협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용공여잔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주식 살려고 증권사에 빌린 거예요. 이자율이 절대 낮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야 진짜 장사 속에 어마무시해요. 막 이율은 뭐 4% 5%를 빌려주는 친구들이 아니야. 뭐 15% 18% 그러죠. 연단위로.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잔고가 37조 원 38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야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올 초에는 한 28조 원 정도였으니까 올해 6개월 동안만 10조 원이 는 거야. 올해 개인 매수세가 보통 70조 원 정도 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7명 중에 1명 포트폴리오 중에 14%는 적어도 B2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으로 땡기신 분들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출시했던 레버리지 상품 들어가셨던 분들도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코덱스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처음 출시될 때 출시가가 23,450원에 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10,000명, 야 벌써 10,000명이나 투자했어? 한 명도 수익 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저번 주 가격이야. 이번 주의 하락폭은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산 모든 사람이 손실이지? 진짜 이게 레버리지가 나온 게 고점 신호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약간 웃자고 제가 갤러리에서 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더본 코리아 주식 아시죠? 여기에는 수익 투자자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와 씨, 이게 얼마나 한국 주식 중에 더본 코리아가 잡주였냐면 무려 IPO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내내 계속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와 1년 마이너스 44%. 그래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수익 보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누구냐 진짜로? 그분이시겠죠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런데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셨든 신용 미수를 끌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등골이 서늘하게 하는 뉴스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기사였습니다. 백악관은 금리 내려라, 시장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 미국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의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 때문에 바로 며칠 전이었죠. 미국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갑자기 30원이 말아 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어떻게 돌아갈지 조금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번에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트럼프의 검으로 임명된 케빈 워시입니다. 트럼프가 야 너는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돼, 이걸 거의 약속 받고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까? 바로 연준에 두 가지 근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처럼 하나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개가 중요하냐? 바로 연준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근데 경제가 성장할 때 과열이 되면 어떡합니까? 쭉쭉쭉 한 2년 3년 성장하다가 바로 버블이 터지면서 꺾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하게 기대 이상 한 3%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고 싶어 하고요. 쉬는 청년이 너무 많아지면은 경제가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개 지표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느 기준점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연준이고, 경제 성장을 그럼으로써 도모하려는 기관인데,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기대치가 한 7만 명에서 8만 명이 고용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보다 2배가 더 넘게 뛰었다는 겁니다. 다들 보셨죠? 그런데 이게 맥락이 더 중요해요. 5월달 지표뿐만 아니라 3월달, 4월달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 이게 어느 정도 선이냐면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한 4.3%거든요. 근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때려 죽여도 일 안 할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있다가 조금 살짝 쉬다가 그 다음에 이직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 실업률이 4에서 한 4.4%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완전 고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괜찮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하나의 뇌관이 약간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죠. PCE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유식하신 분들은 바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개인들이 뭐 소비를 지출할 때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서 가중평균을 둬서 물건을 사고 생활을 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 이런 것들을 좀 평균을 낸 지수인데, 이게 코로나 직후에 2022년 그때 한창 고물가로 문제를 엄청 골머리를 썩었었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연준 입장에서 또 못 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물가를 잡는데 직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역시 금리를 올리는 데 있는데, 그런 대외적인 지표들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확실하죠. 가야 될 방향이. 물가는 잡아야 되고 또 고용 지표는 좋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검, 금리를 무조건 떨거라 그렇게 밀명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란 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워시가 연방준비제도 이제 취임해갖고 금리를 올릴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에 걸고 땄으면 5배를 먹을 수 있는 베팅률이었어. 그런데 이게 거의 엄대엄 반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고용 지표가 나온 순간에 야 이거 진짜 올리겠구나 금리 인상 이렇게 딱 사람들이 생각한 순간부터 당연히 채권은 기존에 있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게 하락하게 되면 또 금리가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확 뛰어 올랐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가 한국하고 훨씬 더 이제 차이가 나와져 버리게 되니까 미국과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리 격차가 너무 심해서 원달러 환율이 확 튀어 오르고 원화 약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그런 걱정이 진짜 한국인이라면 안 될 수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100% 제 뇌피셜입니다. 한 달에서 3달 동안 단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예전처럼 한국이나 미국에 적어도 주가지수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금리랑 연동되는 영향력이 되게 옛날보다 약해졌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빨간색이 나스닥 지수고 파란색이 연준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쭉 올라감에도 와 되게 이례적으로도 나스닥은 최근 몇 년 동안 쭉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재정 적자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뿌려진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한 2010년대부터 꾸준하게 누적적으로 적분값으로 하면 이게 얼마야? 미국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출이 됐고요. 특히 한국도 저희가 GDP가 깜짝 성장해서 조금 이제 가려지고는 있지만 100조, 115조, 120조 엄청난 적자가 기대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금리가 조금 인상한다고 해도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타격이 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신용, 미수 땡겨서 비투하신 분들 혹은 레버리지 상품을 사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줄여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레버리지 상품을 샀어도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오르면은 수합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의 녹는 가치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만으로는 인덱스가 8천에서 7천, 6천으로 떨어질 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의 골이 너무 깊고 한국만 올리는 게 아니죠. 미국도 인상 분위기라서 이게 환율이 1,400원 언더로 내려가긴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1,400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0% 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게 꾸준히 한 2-3달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높은지 이제 체감이 되네. 그래서 이게 물가 폭풍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달러를 지금 사면도 안 될 것 같고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사놨어야 돼. 그래서 결국 한국에 남겨져 있는 카드는 최근에 취임하신 한국은행장 신효성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 한국 금리 올려야 된다, 올릴 것이다, 아주 우리 방향이 확실하고 그럴 여력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5bp, 50bp로도 안 될 것 같아. 진짜 막 자이언트 스텝해서 3.5%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3.5%가 되면은 대출 금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주담대만 해도 5% 이상 갈 것 같고 변동금리로 뭐 신용대출 아니면 뭐 자영업자 대출 이런 거 8, 9%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기준금리 약간 이 밴드 안에 있었던 흐름을 깨고 확 올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전달 드렸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아래 편하게 한번 남겨주세요.